이재명으로 갑니다. 이재명. 나 진짜 뭐 이게 판결 설명은 뭐 워낙 제가 많이 해드렸으니까 네. 일단 기사부터 봅시다. 기사 좀 띄워주세요. 진짜 겁대가리 없는 것 같아. 아니 야. 이게 나는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게 이제 본인 기소되고 나서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지만 예. 이렇게 불안해하는 느낌, 초조해하는 느낌은 처음이에요. 쫄았어요. 그치? 쫄았습니다. 쫄았지. 이거 저는 분명히 쫄은 거예요. 승질을 막 내던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언론에 네. 아니 민주당 패널들도 그날 개당황했어. 야, 이걸 어떻게? 아니 언론에 나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언론의 애완견이라 그래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좀. 이거는 이재명 대표 오늘 또 아침에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도 네. 약간 이거는 진짜 초조함을 넘어서 쫄았다니까요, 진짜. 이게 굉장히 불안하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더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늘 그랬더라.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네. 근데 이게 되게 왜 앞뒤가 안 맞는지 얘기해줄게.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예전부터 대북 관련된 뭐 직책도 많이 있었고, 네. 뭐 돈을 보내면은 뭐 대북 송금을 하게 몰랐겠냐? 되면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저런 법적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걸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했으니까 재판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거 알았는데 왜 했는지를 묻고 있는 건데 몰랐어요, 그럴 줄?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이재명 대표가 그 동안에 뭐 그때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네. 여러 차례 얘기 나오면 나는 몰랐고 이화영이 했다는 취지로 얘기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이화영도 지금 이제 쉴드를 치고 있어요. 이화영도 왜 그럴까? 어차피 연결고리가 이제 불안한 끊기가 어려워지니까 거야. 그렇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제 지금 현타가 제대로 왔을 거거든. 네, 쫄았죠. 1심에서 9년 6개월을 받았는데 이거 나는 이거 다 살아야 되면 이거 어떡하지? 근데 지금 사실 이화영이 살 수 있는 길은 진실을 얘기하면 형량은 엄청 깎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이 돌아서면 한 거에 대한 또 불안감까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 혼자 했지 나는 몰라요 뭐 이런 거 했다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소리니까. 이화영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네. 뭐 이런 걸로 바꿨어요. 이화영이 그거를 알면서 바보입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으로서도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다 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제 당도 장악했고 다음번에 대선만 나가면 뭐 총선도 어쨌든 해갖고 뭐 200석 가까이 됐지. 그렇지. 다음번 지방선거 때 만약에 정부가 지금 정도의 지지를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적인 사이클이 계속될 텐데 본인으로서는 다 왔다 이제 나의 꿈에 다 왔다. 나도 이제 모든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딱 그 문턱에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렇지. 맞아요. 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반말을 하시면서 뉴스타파를 봐라 뭐 어쩌고 하는데 뉴스타파. 그 기사를 좀 법을 알고 써야 돼요. 그 이재명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그 뭐 안보수 재판에서는 뭐 저게 주가 조작하려고 뭐 북한하고 쌍방울이랑 한 건데 판결이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그 읽어 보셨어요? 저는 비법률가잖아요. 진짜, 네, 저는 정말. 좀 속을 뻔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속을만하지. 우리 대장님은 야 그러면 잠깐만 같은 법원에서 어쨌든 다른 재판부지만 다른 판단을 내렸나? 이렇게 저처럼 잘 모르는 비법률가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좀 찾아보고 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잖아요.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해가지고 기자들이 열받아갖고 예전 것까지 다 비교해서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항소심 때 공소 변경한 사실까지 그렇지. 처음에는 이 정황에 얘기 안 하고 뭐 주가 상승 관련된 거, 쌍방울에 뭐 주가 관련된 거, 그러니까 그것도 그 판결문에 평가도 안 했더만요. 판사가 판단 안 했어요. 기다 아니다 얘기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오늘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본 기사는 두 개가 양립 가능하다.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다라는.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윈윈으로 주가 상승도 노리고 당연하지. 대북 어쨌든 북한도 가게 만들고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김성태는 건데. 사업가잖아. 네. 사업가면 대북 사업 관련해서 주가도 오르면 좋고. 그러니까요. 그 알려가지고 경기도 관련 대북 사업 경기도랑 협력해서 그거 혼자 못해요. 그렇죠.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같이 쌍방울이 한 거지. 어떻게 북한이랑 뭘 마음대로 해? 근데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막 격양돼서 했잖아요. 언론이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 썼습니까? 이렇게 애완견처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평소답지 않게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그렇지. 막 하이톤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첫 번째는 많이 쫄렸구나. 두 번째는 괜히 저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 없던 것까지 다 끌어내서 그렇지.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2022년 1년 정도 시차도 있어요. 그럼. 22년 수사, 2023년 수사니까 하면서 검찰이 뭔가 상황을 포착했구나라는 것까지도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다는 그럼. 점에서 왜 자기 무덤을 판 거죠?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급하니까. 거기다가 양문석은 와, 그러니까 저 사람도. 양문석 얘기하고 싶지 그러니까 민주당 다른 의원들이 되게 당황해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너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저 뭐야 저게? 그러니까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라고? 기레기라고 안 한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왜 오히려 기레기라고 했어야지 왜 이렇게 고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 언론학 박사 양문석 이게 맨 마지막에 써 있어. 그게 약간 진짜 치졸한 권위에 어떤 의존하는 그런 야 그 차에 그 주장이거든요. 5억은 어떡할 거야? 저 안 해? 그러니까 기부 안 해? 그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의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걸 쉴드치고 나오는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그렇지. 더 기가 막혀요. 지금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와치독의 반대말 애완견 이렇게 애완견.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술적으로 쓴 말에 대해서 뭐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정치로 무슨 공격한다. 얼어 죽을 학술적이야 그게. 그 노정면이라는 사람도 노정- 아이텔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도 어쨌든 언론 전문가잖아요. 그럼. 근데 그따위로 얘기를 하면 아니 저도 그런 얘기 좋아해요. 저도 나름대로 학술적인 분석해가지고 이건 정치적으로 이런 개념입니다. 저거는 근데 정치인이 어쨌든 간에 좀 이런 것들 빗대서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 게 분석가로서는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이 저렇게 언론에다가 저렇게 무례한 표현을 쓴 당대표를 쉴드 친다고 하는 얘기가 저렇게 치료해서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영상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을 본 누구도 그 표현이 그렇게 고도의 뭔가 학술적인 철학적인 어떤 기반을 깔고 빡 돌아서 지른 거지. 그냥 지른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까지는 좀 점잖다고. 그러니까 당이니까. 그냥 자기 비판 많이 받으니까 이재명 옆에 딱 완전히 제대로 줄 서겠다. 그러니까 쟤네도 그건데 너무 불편해. 그 발언이 얼마나 놀랍고 당 대표가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초유의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헌법 체계나 법 체계가 이런 상황은 가정하지 않았는데 있을 법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야당의 당 대표가 저런 식의 발언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저걸 실드 치는 것도 지금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고민하다가 학술적이 얼어 죽을. 고민하다가 랩독 이야기했다. 그 랩독 얘기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당은 그렇다 치고 양문석 같은 사람들이 한 진짜 저런 이야기들은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당에서 그런 의도로 얘기했고 구성원들이 거기에 공감한다고 그러면 양문석은 왜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자꾸 저를 저격하는 분이 있는데 나가세요 그냥. 가서 공부를 하시든지. 공부. 아는 것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그냥 뭐 알아서 그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하여튼 재밌어요. 그거 재밌나 봐. 아니, 들어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정신 건강이. 그러니까 정희님, 백변님 전당대회가 한 위원장님 출연 섭외해서 왔다 떡상 갑시다. 아유, 저거 어떻게 섭외를 해요? 유튜브 나오기는 좀 힘들겠죠. 하문수님, 저희가 무조건 대통령 싫어하는 거 아니고 전제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은 이견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도 변해야 합니다. 현실 인정하고 한 발짝 뒤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분열은 싫어요 하셨습니다.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HY님 고맙습니다. 혹시 구자룡님 초대해 줄 생각 없나요? 저번에 우리 총선 때 한번 초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저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쉽지 않다고 시성님이랑 얘기해서 혹시 나중에 가능하면 뭐 얘기하시죠. 진짜 인기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하시고 이게 바바바바박 나오고 에드윈 디아즈님 자기도 모르게 이화영 쌍방울이 자기 북한 보내려고 하는데 본인이 이화영의 애완견 아닌가요? 야 저 정답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막 자기 몰래 북한에 보내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자기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여기 공소장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때 쌍방울 관련 영장 치려고 하고 막 뭐 그럴 때 막 하고 단식하고 그랬잖아. 네. 이게 제일 뒷골 땡기는 거야. 이거는 너무 딱 맞거든. 이게 뇌관이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까 말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대장동이나 뭐 백현동이나 이런 이슈보다 심플해요. 심플하죠.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돈을 줘야 움직이는데 그렇지. 북한을 가고 싶으니까 어. 다른 기업을 시켜서 돈을 준 겁니다. 그렇지. 근데 거기에 평화부지라는 사람이 걸려들었는데 같이 했는데 자기까지 이제 연결고리가 온 거죠. 그렇지. 이거만 밝혀지면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걸린 거야, 걸린 거. 이게 맥락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 당시 상황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어. 너무나 북한을 세상에서 제일 가고 싶었을 가고 때야. 싶어 할 만했어요. 그럼. 자기만 빼고 가잖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해서 야 난 내가 아니 경기도가 훨씬 더 맞닿고 있는 면적도 많은데 그렇지. 왜 난 안 껴줘 그래가지고 어. 내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치적으로 삼아서 그렇지. 대선 때 자랑해야지 어. 하고선 추진했던 게 지금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 깨지고 요때 자기가 무슨 뭔가 남북 그 관계 해결사로 딱 나서서 어떻게 해보려고 또 막 그런 거 많잖아. 그거를 당시 정부가 어쨌든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저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 만약에 저걸 하려고 했으면 정부랑 사이가 좋았으면 경기도가 그렇지. 나서서 그렇지. 공식적으로 그렇지. 합법적으로 그렇지. 했겠죠. 근데 그럴 그게 수 안 있는 됐지. 상황이 당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몰래하다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걸린 거를 야 그게 불법인데 왜 했겠냐? 범죄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뭐. 그럼 우리나라 형벌 필요 없지. 내가 불법인 줄 알면 다 안 하는데. 내가 다 아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해서 설마 그런 얘기예요. 무슨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 그걸 불법인 줄 아는 사람인데 그걸 불법을 했겠어? 그럼 형벌 필요 없다니까. 불법인 줄 사람들 아무 다 불법 안 하니까. 대부분 범죄자들이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열쭉 보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진짜 여기가 턱밑까지 온 거야. 사법 리스크가 이제 진짜로.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무리를 엄청 하잖아. 네. 뭐 특검도 해. 그 뭐 대북 송금 뭐 조작 어쩌고 그 특검도 뭐 그건 어차피 되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 나는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애완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애완견도 많지. 이게 그게 문제네. 심기를 거스리는 게 하도 이제 좀 됐잖아요. 그렇지. 사당화가 된 지가 이제 벌써 이게 저희가 사당화를 걱정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꽤나 됐어요. 그리고 고착화됐고 그렇지. 그 뒤에 이제 그 심기 경호를 하고 있는 여러 개딸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딱 말만 들으면 저 우리 대장님께서 쫄리셨다 아는 겁니다. 특검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뭐 특검을 하건 뭘 하건 지금 재판부가 또 공교롭게 네. 이화영 부지사 이번에 유죄 판결한 재판부 걸렸잖아. 네, 근데 그렇죠. 수원지방법원에 반부패부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이야. 2분의 1. 확률적으로 그렇군요. 2분의 1인데 하필 여기가 걸렸지. 그럼 이제 지금 보통 지금 개딸들은 판사 탄핵 서명 운동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키기 이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 따윈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국가 시스템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이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없으면 국가가 없어. 국가 없어도 돼.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탄핵하고 검사도 탄핵하고 사법부 무력화시키고 언론도 쓰레기 만들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뭐 법 왜곡죄 만든다 그러고 수사기관 무고죄 만든다 그러고 판사도 저기 투표해서 뽑자 그러고 아주 개판 5분 전이에요.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 같으면요. 그럴 때 특히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이 있는 분들일수록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가 나와야 돼요. 일부 있었던 것도 같아요. 완전 다 묻혀서 그렇지. 완전 묻혔지. 양문석이 훨씬 얘기하는 게 자극적으로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묻혀서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보면서 야 저 기막히네 진짜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이제 정치 문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선례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정치 자체를 좀 지저분하게 하고 너무 지저분하게 해요. 너무 지저분하게. 이건 진짜 정말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위험한 신호예요. 모든 시스템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당에서 지도부가 공공하게 얘기를 하면서 뭐 판사 비판도 뭐 그냥 장난 아니게 하던데. 예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나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존중이 아니라 금도라는 게 없어졌어요. 나쁜 놈이라고 이제 판사는 나쁜 놈이라서 탄핵 서명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뭐 왜 국민들이 왜 판사라고 못 끌어내립니까? 저 사람도 시험 보고 된 거지 우리가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예전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얘기했던 중구정시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1야당이 조장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주 머리가 아픈 게 아무리 그걸 해도 재판은 진행이 될 거예요. 그게 문제겠죠? 그러면 이화영 재판을 했던 판사라면
이 사실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네. 검찰의 그 수많은 증거와 또 저쪽 이화영 변호사들이 했던 수많은 자료와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사실 재판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은 아니겠지. 이재명은 아니겠죠.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고 그렇지. 명확하게 그 이전의 연결고리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그 검사 측에서도 어쨌든 입증하고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막 이 판사는 그 뭐 국민의힘 편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제 고민인 게 기사 좀 띄워주세요. 민주당에서 지금 기피 신청, 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판사 건 기피 다. 신청, 그다음에 서울로 이송. 정말 당황한 민주당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서울로 이송. 그러니까 기피 신청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진행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피 신청이라는 거는 무슨 뭔가 특별한 인척 관계나 뭐 이런 게 있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불공정하게 재판을 할 확실한 우려가 있거나 그런 사유들에다가 실제로 기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예. 기피 신청을 하면 그 재판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옆 재판부가 판단해요. 그런 이유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객관화해야 되니까. 아무나 막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저 판사 못 믿겠어 예. 하면 이제 이 재판부가 꺼져 우리 진행 이게 아니라 옆에서 옆 재판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형사 12부 가면 13부에서 기피 신청의 타당성을 판단을 해요. 그럴 만한 사연에 하면 기피 그렇지. 신청 받아주는 거고. 그렇지. 근데 여기서 안 받아주면 그 다음에 고등법원으로 가고 그래요. 고등법원에서 안 받아주면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해서 가고 이화영이 그렇게 했다 결국 날아간 거야. 근데 여기서 기피 신청은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제로. 될 가능성이 제로. 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불공정하게 재판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화영 판결이 틀렸다가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판결에 불복하는 거죠. 그렇지. 판결에 불복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기피 신청을 하는 건 개딸들아 들고 일어나라 이거 이상 없어요. 이 판사는 불공정한 판사를 시그널 주고 딱 찍는 거예요. 좌표 찍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짜 쫄리니까 당황한 민주라고 이게 그렇지. 저게 제목이 뽑힌 오죽하면, 게 뭐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로 이송. 수원까지 너무 멀다. 이게 일단 이런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형사 피고인은 죄를 여러 개 이제 뭐 기소가 여러 개 되면 원칙적으로는 다 병합해서 한 재판부에서 많이 해요. 뭐 사실 그래야 한 재판부에서야 모든 걸 해서 그걸 가지고 형량을 정하는데 근데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에서 같이 저기 대장동 재판하는데 같이 하면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나올 수 있어요. 판결이.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병합 신청 가능성은 왜냐하면 여기 재판이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붙이는 것도 해석이지 않고 근데 진짜 궁금한 거 무죄라며. 무죄. 그러니까 자기 모르고. 모르고 무죄라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어? 그러니까 설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기피 신청하면 안 받아들인다는 건 500만 % 알아. 저희 법조인들 알아서.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대장님처럼 이 전체적으로 이제 원래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냥 저희가 이게 보기에는 사법적인 액션들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적인 액션을 하긴 해요. 뭐 기피 신청하고 그렇지. 뭐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변호인들이 뭐 이렇게 하고 변론하고 하는 것들이 다 사법적인 액션인데 사실은 모두 다 정치적인 액션인 거죠. 그렇지. 모두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하는 겁니다. 사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사법부에다가 이거 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액션을 함으로써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보라고 하는 겁니다. 봐라 이렇게 무도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맞서고 있다. 힘을 모아주세요 원기옥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법부 들으라고 하는 얘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억울해. 억울하면 결국 뭐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가리는 게 우리 사회 시스템이잖아. 근데 거기서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결국 약간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폭동이 나기를 바라는 건지. 폭동이 나가길 바라거나 끌 대로 끌어서 대통령 선거 하나로 모든 걸 지우개처럼 지우거나. 근데 아까 봤잖아. 헌법 저기 84 때문에 지금 재판도 해야 된다고 진보 쪽에 생각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대통령이 되는 것만이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진짜로 이 죄의 유무를 가지고 다투거나 뭐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근데
대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저게 사법적으로 본인이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판단이나 액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얘기를 하면 뭐 사실 지금 이재명 그 대북 송금 재판을 한 신진호 부장 같은 경우 기분이 좋겠어? 자기를 지금 거의 불공정의 화신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거 그러니까 계속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재판부에. 쉽게 얘기하면. 그럼 변호사시니까 그거 제일 그거는 잘하잖아요. 금기야 금기. 큰일 나는 야, 거잖아요. 우리 가면 얼마나 저기 깍듯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내년 2월까지 끌어가지고 어떻게든 재판부 바꿔보려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이번에도 유임될 가능성도 배제 못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만약 옆에 있는 어. 판사분이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아까 전에 대장님 말씀하신 효율성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이거를 잘 아는 판사가 맡게 되었어요. 그것도 어쨌든 랜덤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배당이 되었으니 오히려 효율적으로 잘 수사해봐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더 크지. 그러니까 저거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검찰 개혁한다 그랬다가 이제 법원 개혁도 해야 되고 네. 또 판사도 자기들 사람들 뽑아야 되고 그냥 민주당 사에 그냥 검찰청하고 민주당 안에 만들지. 바빠요. 지금 되게 바빠가지고. 법원하고 지금 아주 특위도 그렇고 전 특위만 그러니까 저기 뭐 무슨 특검 관련해서 TF 만들고 거기서 뭐 하면 특검 뭐 하면 탄핵하는 거 보면서 이제는 진짜 입이 아픕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여간 정치학 연구자로서 제일 그 민주주의에서 하지 말아야 될 모든 행동들을 종합 선물 그러니까. 세트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재판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재판에 비해서. 그래야죠. 네.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뒷목을 가장 잡게 만드는 재판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초조함을 토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저것도 문제인데 위증 교사는 더 빠르지 않아요, 형님? 이제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아, 그죠. 우리가 아까 어떤 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아. 위중 교사 오늘 박정원 의원이 녹음 파일 공개하고 뭐 별로 하면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목소리를 나는데, 오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끝이에요. 그거는. 끝이죠. 네. 그리고 참 여기 캐리어 아까 물어보시는데 저 위에 고정 댓글 맨 위에 와디즈. 와디스 거기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돼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사실 이거 안 들어도 뭐 이건 의미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다음 그 기사는 그냥 제낄게요. 아까 뉴스타파 봤냐고 자꾸 누가 뭐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그 안보수 판결 취지가 이재명 설명과 달랐다는 한국일보 기사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기사 올려주세요. 뉴스타파에서 뭐라 그러지? 판결문이 나온 거를 뭐 다르게 어떻게 꼬을 수가 있나? 말도 안 되는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위증 교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 사칭하고 다 연결된 거잖아요, 이게. 참. 근데 이게 뭐 이거를 이거 이제 민주당 그 패널들이 쉴드 치는데 눈물겹더라고. 눈물겹죠. 거짓말을 해달라고 직접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간에.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가로치고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머리를 때려가면서 기억해봐. 이랬잖아. 최면. 이걸 네 기억으로 만들어. 그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증 교사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라이브로 듣고 나서 든 그렇지. 생각은 이건 최면이다 일종의. 최면이지. 목소리가 또 이게 유난히 또 나른해요. 피곤하셨나 봐. 근데 목소리에 가가지고 이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심리 상태가 읽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막 승질낼 때랑은 좀 다른 목소리로 최면을 거는 듯한 목소리로 사실 이랬다고 얘기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는 설득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편으로. 진짜 정성스럽게 설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없는 사실을 이야기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렇지. 실제로 하는 내용을 보면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계속 그 상대방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내가 말한 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줘봐. 그랬더니 내가 다른 거 자료는 없고 그 우리 저기 뭐 변론 요지서 그거 있으니까 내가 텔레그램으로 보내줄게요. 그 거짓말을 해놓은 거 써놓은 거 보내주겠다는 거잖아. 그대로 해달라고. 그거대로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딱 그때 상황이 KBS도 그렇고 성남시도 그렇고 자기를 주먹으로 몰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그쵸? 뭐 이런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넣는 겁니다. 레드선 그렇게 기억해야 해요. 기억이 잘 안 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얘기해 주면 좀 좋고 기억을 좀 살려봐요. 이런 식이에요 계속. 근데 이거를 참 거짓말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도
이거는 소명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도 일부 판단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그 뭐 이재명 대표 기각해가지고 막 그 개딸들이 되게 환호하고 좋아하는 판사인데 네. 거기서도 위증교사를 인정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들어보면 약간 말이 안 돼. 별로 새롭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아. 그래서 뭐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검찰에서 이미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녹취가 있다라고 얘기한 순간 뭐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사실 김진성 씨 입장에서는 성남에서 계속 뭔가를 하려면 이재명 대표 무섭지. 무서운 상황에서 계속 그때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아 그리고 실제로 중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 뭐 필요하신 대로 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필요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하잖아 김진성 씨가. 원래 양심의 가치를 느껴가지고 나는 어. 위증할 수 없다 뭐 그래서 안 나오고 막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이게 녹취가 까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녹취가 있다. 검찰이 이걸 기본적으로 뭐 다 혐의를 입증했다. 그렇지. 재판부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지.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어. 자꾸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반론이나 주장들을 어. 입 닥쳐 한 거죠. 그렇지. 들어봐라. 셧더마우스 들어봐라. 그렇게 니네가 이야기할 수. 근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듣고도 어.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와, 그건 기겁을 했어요. 뉴스의 라이브에서 장윤미 변호사가 네. 진짜 진심으로 괴로워하더라고. 뭐 쉴드를 치다가 저걸 듣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송영훈 변호사한테 박살났어. 네. 내가 고생이 많아요 그랬다니까. 이건 진짜 오늘 극한 직업이라고 요즘에. 그러니까 저걸 듣고 어떻게 쉴드를 칠 수가 있으며 저게 위증 교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억을 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귀가 있는 사람이면. 그럼 그리고 또 이제 법조인들은 사실 이거는 뭐 좀 보면 다 아는 건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기각할 때 유창원 판사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김모 씨, 왜 얘기해도 되구나. 김진성 씨가 네, 김정은 씨 다 나왔습니다. 스스로 자백을 했어요. 위증했다고. 그래서 시켜서 거짓말했다고. 위증했다고. 그럼 이제 끝난 거고. 그러니까 녹취록이 그러니까 이게 녹음 파일이 없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 네. 저것도 검찰이 또 저기 네. 회유했다 그랬겠지. 뭐 연어회 먹이면서. 네, 네. 근데 이거는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주장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위증 교사가 아닌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냥 이거는 너무 그냥 너무 빼박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실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관련된 것도 제가 봤을 땐 정황상 빼박이고 이것도 빼박이야. 이건 거의. 더 빼박이고. 근데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다 다뤘으니까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어쨌든 간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점이 있어서 밝혀지면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이면 저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저는 이렇게 위증교사 같은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 대북송금 이런 관련된 것들이나 대장동 이런 것들이 혐의가 밝혀져서 여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전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이건 좀 짜치긴 해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저희가 지금 의심하는 대로 많은 잘못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위중한 잘못들을 다 놔두고 이 위증교사 같은 걸로 간편하다는 이유로 또 빠르다는 이유로 확실하다는 이유로 이걸로 가면 저는 약간 이게 주는 교훈이 좀 줄어들까 봐 걱정입니다. 오히려.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 백현동, 성남에 너무 많잖아. 너무 그치?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고 또 대북 송금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네 가지 이제 수원까지 가서 이제 일주일에 4번씩 재판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근데 사실 내가 변호사로서 네. 좀 기술적으로 재판을 끌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끌 수 있단 말이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만 되면 다 두고 보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계속 끌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못 끄는 사건들이 있어요. 네. 진짜 할 게 별로 없는 사건. 할 게 별로 없는 사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위증교사? 위증교사. 그러니까 이런 거가 그래서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것들로 정의 구현을 해나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병합 시도도 저지를 한 거고 그럼.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게 한 게 다행이긴 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재판의 속도를 또 봤을 때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시도들을 할 가능성들을 봤을 때 구속 상태에서 뭔가 다른 것들이 진행되는 거랑 그렇지. 그렇지 않은 거랑 다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이재명 대표 맨날 다 무죄. 그분은 그 양반은 지금 모든 게 자기는 무죄잖아. 기억이 안 나니까요. 다 모두
검찰이 모르니까. 지금 증거를 위조하고 막 조작했고 뭐 강압 수사하고 회유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잖아. 네, 그러면 빨리빨리 다 쪼개서 빨리빨리 다 무죄를 받아야지. 그렇죠. 왜 그렇게 다 합치려 그래? 그러니까 검찰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법부도 못 믿고 사법부를 진짜로 못 믿는 게 아니라 사법부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불안한 거예요. 사법부가 그렇지. 사법부가 안 속으니까. 사법부를 못 믿으면 불안할 게 없죠. 그렇지. 저기도 최면을 걸면 되거든. 정확하네 그거. 네, 근데 사법부를 믿는 겁니다. 실제로 사법부가 자기의 죄를 어쨌든 죄에 맞는 처벌을 내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시도를 쓰는 거라. 이렇게 볼 약간 이런 수밖에 거 없어요. 같아. 그러니까 판사들은 일을 그렇게 해오잖아요. 이제 재판을 쭉 진행을 해보면 증거와 이런 걸 기초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아무리 보수건 진보건 못 받고 네, 그때 보통 하는 게 우리 편인 것 같으면 좀 재판 밀어주고 네. 내가 나간 다음에 다른 사람 했으면 좋겠고 기술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죠. 정도지 결과를 못 바꿔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말대로 뭐 연호에다 술을 먹여가지고 유하영을 회유하고 했다는 게 확인이 됐으면은 유죄가 나올 수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귀신처럼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맨날 얘기하지만 이화영 진술, 네. 뭐 이화영 진술은 지금 뭐 왔다 갔다 한 걸로 됐고, 뭐 예. 김성태 진술 하나로 어떻게 김성태 말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들이 많으니까 믿는 거지. 저는 박지원 원장이 자꾸만 박지원 의원이죠. 돌아오셨으니까 박지원 의원이 자꾸만 뭐 무슨 블랙 요원의 문건에 누구 무슨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째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전 국정원장이 그따위 얘기 나와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블랙 요원 어쩌고 막 어쩌고 해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고. 둘째 진짜 사법부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뭐 가지고 이게 뭐 주가 조작의 증거다 뭐 이러면서 블랙묘언이 첩보를 적어서 그게 사법부가 딱 보기에 왜 저희가 첩보랑 정보를 정보학에서는 구분하거든요.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구분을 하는데 그냥 누가 얘기해갖고 들어온 그런 그냥 뭐 종이 쪽지 이런 것도 첩보라고 해요. 그럼 그걸 블랙묘언이 많이 해가지고 그런 정보 그럼 사법부에서 그거 보고서는 종이 쪼가리랑 진짜 이렇게 신빙성 일관성 없네. 그 블랙 요원 있으면 되지. 그럼요. 이거 두 개 있으면 되지. 이거 두 개를 보고 어떤 건 이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이거 판단을 사법부가 한 건데, 야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법부가 그런 건 안 보고 한 거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안 본 이재명도 거겠죠. 그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요. 국정원에 신뢰할 수 있는 문건은 배척하고 아니 그럼 국정원에서 예를 들어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작성한 문건은 전부 100% 사실이야?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국정원, 그러니까 국가기구 중에 국가기관 중에 민주당이 국정원이 제일 위에 있네 그러면. 자기 편 아닌 편을 딱 갈려 놓는 거예요. 원래 국정원 옛날에 자기들이 그렇게 공격했어요. 그렇지. 지금 국내 방첩 업무 못하게 한 게 민주당이에요. 그렇지. 실제 일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해가지고 어떤 자기들이 해놨는데 그렇지. 지금은 국정원 이거 봐라 여기 이런 게 있는데 공수처 처음에 막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렇지. 지금은 쟤는 수사할 역량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못 믿으니까 또 특검한다 그러는 거고. 사법부 예전에 탄핵 때만 해도 진짜 막 위대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그렇지. 인제는 사법 판단 믿을 수 없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필요하면 어떤 국가기관은 우리 편, 필요하면 여기는 이제 없어도 되는 무력화시키고 악마화시키고.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게 위증교사 그럼 도대체 결론이 언제 나올까? 시기. 어. 이거 저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위증교사라는 게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위증한 사람이 자백했어. 네. 그치? 네. 저 지켜가지고 거짓말했어요. 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있어. 네. 그럼 끝이야. 할 게 별로 없어. 그 왜 안 나와요? 근데 PD도 불러, 누구도 불러. 그러니까 일단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수사를 했겠지. 네. 그 뭐 단순히 요 두 개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음. 진술이나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최대한 확보했겠지. 그걸 다 배척하면서 다 증인을 부르는 거야. 그래도 올 여름을 넘기기가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던데. 7월 8일하고 7월 22일에 증인 신문이 두 번 있어요. 잡혀 있는 게요 지금 이미. 아마 내 생각에 그게 끝이라고 봐요. 그거 끝나면 이제 최종 선고하는 그리고 건가요? 그거 하고 아마 한 기일 정도 더 잡아서 결심하고 9월 정도에는 선고. 1심이 나올 거예요. 1심 선고. 근데 이건 더 못 밀어. 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뭘 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 부를 사람도 다 불렀고, 그렇지. 볼 것도 다 받고. 근데 뭘 이제 어떻게 밀어? 이제 그러면은
또 단식해야 되나? 그러면 대장님 보시기에는 한 9월 정도 9월 초, 유력하다. 8월 달은 휴가철 많고 9월 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 9월 초 정도. 9월 초 정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거는 그냥 빼박 1심 유죄예요. 그리고 위증교사는 벌금형이 거의 안 나와.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벌금형이 나오려면 일단 잘못했습니다.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백하고 반성을 해야 네. 형량이 낮아지지. 네. 부인을 하는 순간 반성을 안 한다는 취지가 같이 붙기 때문에 네. 이건 최소 그냥 징역형이 집행유예요. 근데 우리가 공선법이나 이런 것들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날라가지만 네. 그 외에 이런 형법 관련해서는 징역형 징역형이 이상이 나와야죠. 금고형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 네. 근데 이거는 거의 100%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또 이런 얘기 하시겠죠. 야, 그것도 항소심하고 대법원 언제 하냐? 그렇죠. 근데 이게 1심에서 이렇게 하면 항소심에서 똑같은 걸로 또 사람 모르는 걸 못하게. 그러니까 항소심은 1심보다 훨씬 빨리 끝나요. 이런 빨리 사건은. 끝난다. 네. 그리고 대법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 내년 그러니까 올해 9월에 1심이 나오고 늦어도 내년 가을 정도 전까지는 판결 나올 거다. 위증교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 이유가 제가 하는 왜 예측들이나 분석들 있잖아요. 정치 현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정치는 불확실성 영역이. 그렇지. 특히 우리 다이나믹 코리아 같은 곳에서는 예측이 안 돼. 매일 진짜 매일 이게 몰라.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하품 같은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이제 대장님 하시는 이야기들은 사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그렇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 동안의 판례나 경험칙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시기까지도 구체적인 형량까지도 우리가 대략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원칙에 대해서 안심은 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어쨌든 좀 국민적인 관심 이런 것들 유지할 필요는 있겠다. 그럼 맞아요. 네. 사실 뭐 나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그 헌법 발언으로 시작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사법리스크의 관심이 확 올라갔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이화영 그리고 나는 이화영 변호사의 절대적인 패착이 그 연어회에다가 뭐 저기 무슨 회유 그런 거 있잖아. 검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맡아도.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많아졌어 대북 송금에. 네. 그러니까 재밌잖아. 재밌죠. 검사가 막 술 먹여가지고 막 이랬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들여다 보다가 또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렇지. 이번에 그 애완견도 똑같아요. 애완견 발언도 똑같다고요. 그렇지. 그거 해가지고 괜히 예전에 그 사건까지 다 들춰보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좀 저희 국민들께서 좀 불행하다라는 생각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검찰 조사라는 거 근처에도 갈볼 일이 없고 재판에 설 그렇지. 일도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많은 법적 지식과 이런 부분들을 판결에 대한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되나 하는 그렇지. 좀 그런 게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사실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그 애완견 발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좀 약간 올드 패션드하다. 요즘에 애완견이라고 안 하잖아요. 반려견. 뭐 지금 이재명 대표 반려 그 좀 많던데 견이란 말을 안 쓸게요. 좀 양모시도 있고 뭐. 진짜 그 사람들이 노모시도 반려견입니다. 거기가 진짜 반려견이지. 저는 물론 학술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진짜 반려견. 그러니까 위증교사에서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시장님도 돌아가셨고 어쨌든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검찰도 나 손봐야 되고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하고 설명을 해. 네. 그럼 재구성 머릿속에.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변론 요지서를 좀 그게 이제 내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대로 얘기해.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터뜨릴 거니까. 그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걸 뭘 왜 텔레그램으로 보내? 그러니까요. 텔레그램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냥 레드선이었다. 내내 그렇지. 통화한 내내 최면을 거는 거다. 나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나 뭐 이제 공선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까? 난 대표 계속 할 것 같거든. 대표를 이번에 연임하겠죠. 아니 뭐 지금 오늘 보니까 그것도 바꿨더만 오늘. 네, 이제 바꿨어요. 그 1년 전에 그거 바꿨어요. 예. 어. 그것도 되게 웃긴 게 본인은 반대했으나 주위에서 예전에 그거예요. 예전에 그 왕 너무 있잖아요. 착하대잖아. 박찬대가 너무 착하다고 우리 대표 너무 착하. 자기보다 착하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착하다고. 그러니까 참 진짜 대단한 거다. 조선시대에 진짜 통촉하여 주십시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다가 나는 하지 말라 그랬으나 주변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연임할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앞으로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갑자기 급하면서 무리수들이 빵빵빵빵 튀어나오는 중이잖아. 지금 뭐 애완견도 저형적이고 오늘 또 아침에 한 헛소리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위중교사에 대한 이 또 녹취록도 공개되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성을 잃으니까 지금까지 뭐 아까 전에 저희가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무슨 뭐 저기 역할 분담해가지고 대응하기도 하고 사법적으로 쇼를 하기도 그렇지. 하고 뭐 언론에 그다음에 뭐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술들을 사용하고 그게 이성적인 판단했을 때 전략적으로 했던 건데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긴 해요. 그렇지. 급해가지고 평정심을 잃는 거죠. 그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양문석 의원도 그렇고 뭐 지금 뭐 기타 소위 말하는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옆에서 완전 호위대인 사람들한테 네.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몰랐잖아. 몰랐죠. 경기도지사 시절에 잘 몰랐잖아. 네. 근데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뉴친윤 아이 다 뭐,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착하신 분이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니까. 그럼요.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영리하네. 그러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무한대로 실드를 칠까? 무조건 검찰이 잘못했고 무조건 판사가 잘못했고 그 판결문 한번 읽어보고 비판하는지도 궁금하고. 대단한 겁니다. 난 진짜 가끔 보면서 이 정도의 정신승리면 이건 사회 시스템을 통째로 지금 다 들어 엎으려고 하는 건데 네. 이걸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민주당 사람들이 앞으로 중도층이 많이 이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기승전으로 해서 사실로 왔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이 정도까지 막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전열을 정비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그렇지. 진짜 죄송한 일이고요. 어쨌든 간에 나와서 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저는 진짜 뭐 진짜 일개 구성원이라서 나름대로 할 역할들은 하지만 지금 막 고군분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활개를 이게 어쨌든 간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전당대회가 기점이 될 겁니다. 이번 그렇지. 전당대회 때 저희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저희도 지금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저희 안에서 얘기들이 나와요. 뭐 세비 우리가 먼저 반납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하여간 뚜렷하게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건 리더십이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당대회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끝내놓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도 가열차게 비판하고 또 대야투쟁. 대야투쟁이지. 이제 대야투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슬픈 지금. 그렇지. 하여간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리더십이 갈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대통령과 뭐 한 위원장으로 좀 약간 나눠져서 사실 지지자분들끼리도 좀 많이 싸우고 또 그 안에 개파 있는 그래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전당대회 끝나고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가 지금 민주당의 지지를 확 떨어뜨릴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하여간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이 무능하다 아직.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빨리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일종의 진공 상태입니다. 저희의 리더십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부분을 세우는 것이 모든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요. 네. 아유, 우리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반이 갔는데 네.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순돌이님, 이철규가 윤희 일개 검사에는 한을 키웠다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이것도 윤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그분 생각이 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개 검사인 한을 키운 건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검찰에서 조선제일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옛날부터 송곳처럼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건 네. 뭐 저희 법조인들 다 압니다. 임대범님, 든든한 백변님 바쁜 시간 쪽에서 와수다 진행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에드윈 디아스님, 오늘 위증교사 지금 해설 안 해주시나 했는데 지금 해설했습니다. 그거는 뭐 볼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네, 하문수님, 민주당에서 검찰청 폐지하고 검사를 수사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다음 달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유니버스에서는. 근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여러 목소리가 안 있습니다.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저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통과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그냥 다시 이제 통과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허들이 낮아졌으니까요. 허들도 많이 낮아졌고 근데 그래서 검찰청 폐지하고 검사를 수사하는 이런 건 법이 되겠어요? 이거는 그들의 유니버스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내 생각에는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 저거는 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거는 상정도 안 될 거예요. 상정도 안 돼. 저 네. 정신이 나가는 거지 저거는. 그 정도는 설마. 신정혜님 오셨네요. 계좌 후원 동참하면서
우리 한 위원장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저희 와수다 응원하신 분들은 저 위에 계정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따마 야마도레님, 저는 윤통도 좋고 한 위원장도 좋은데 제발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싸움할 때 어린애가 눈치 보면 집 나가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너가 댓글 남겼냐 혹시? 예, 제가 그 어린애입니다. 네. 해피엔딩님, 전당대회 현장 투표도 있나요? 요즘 같은 분위기 현장 투표 어떻게 믿나요? 그리고 온라인이랑 중복 잘 걸러낼 수 있나요? 걱정됩니다. 현장 투표 없습니다. 현장 투표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투표 결과가 뭔가 또 이게 부정선거 뭐 이런 느낌 그런 건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여론조사도 기관 다 선정해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투표는 K보팅. K보팅. K보팅에 맡겨서 저희가 직접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선관위 주도로 해서 공정하게 합니다.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셔요. 너무 많은 것들을 걱정하세요. 그게 걱정하시는 분들 탓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저희 정당 탓이니까 새로운 모습을 조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지나면 아마 점점 더 이제 전당대 관련된 윤곽이 많이 나올 테니까 또 저희 정치와수다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하나하나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